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안과 신현진입니다. 오늘은 AION, 즉 A는 엔테리어고요. I는 이스케믹, 오는 옵틱, N은 뉴로패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앞허혈성 시신경 병증이고요. 사실 여기에는 이 두 글자가 붙습니다. 보통은 non-arteritic인지 아니면 뭐 arteritic인지 붙는데요. non-arteritic, 즉 우리가 비동맥염성 앞허혈성 시신경 병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한에 시력저하를 내원한 65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평소에 당뇨, 혈압이 있으셨고요. 또 코골이도 굉장히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오른쪽 눈에 절반이 뿌옇게 보인다.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안과에서 안저검사 해보니까 시신경이 굉장히 부어 있었습니다. 피도 나 있고 부어 있었고요. 이렇게 오셨던 것이 바로 전형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 보시면은요. 보통 우리가 디스크 리스크에 해가지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신경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즉, 병변 쪽 말고 정상인 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핑을 해가지고 시신경이 있으면 시신경 유두에 이 공간, 커핑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0.4, 0.5 되는데 이 허혈성, 특히 이제 앞허혈성 시신경 병증인 분들은 이 커핑이 굉장히 좁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빡빡한 시신경 안에 여러 가지 혈관 다발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눌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보시는 것이죠. 원인은 우리가 포스티리어 실리아리 아터리가 있는데요. 여기가 주로 막히는 것입니다. 이게 막히면서 갑자기 시신경이 피가 안 통하면서 붓고 출혈이 생기면서 체력이 확 떨어지는 어떤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 non-arteritic AIO에는 엠볼리즘, 혈전과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AION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똑같이 CRAO처럼 환자분들한테 엠볼릭 워크업을 위해서 뭐 심장 초음파나 아니면 EKG나 아니면 카로티드 도플러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카테고리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AIO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스큘러 리스크 팩터, 즉 당뇨, 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있고요.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갑작스러운 통증이 없는 한눈에 시력저하를 호소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환자분들이 절반이 가려 보인다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아래쪽이 가려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시신경이 부어 있고 출혈이 있고요. 반대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시신경의 컵이 작은 디스크 리스크를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환자의 시신경 부종이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환자가 수주가 지나도 계속 시신경 부종이 더 진행하면서 시력저하가 진행하거나 아니면 수개월이 지나도 이 시신경 부종이 안 가라앉고 계속 있는 경우에 우리가 다른 병을 의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필트레이티브 옵틱 뉴로패시라 해서 종양세포들이 시신경에 침투해서 생기는 어떤 그 다른 병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코골이를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 해서 환자분들이 잘 때 이 기도가 눌리면서 이 좁아진 기도 사이로 공기가 통할 때 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심한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 즉 다시 말해서 호흡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몸에서는 이 수면 무호흡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슴이 이게 흉부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쉬죠. 그때 흉부압력이 올라가면서 이 기도를 열게 누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시신경에 저산소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에서 몸에 산소가 안 통하고, 또한 이 수면 무호흡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흉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 높아진 흉부의 압력이 혈액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구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안구로의 혈액순환이 방해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시신경이 피가 잘 안 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허혈성 시신병증은 아직까지 딱히 약은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반대쪽에도 이완될 리스크가 15%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에는 반드시 반대쪽에 이완될 리스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환자한테 그것을 알려드리고 환자분들이 그걸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당뇨, 혈압 이런 게 있으면은 철저하게 혈당 조절하시고 혈압 조절하시고, 또한 수면 무호흡증, 코레 있으면은 이런 양압기, CPAP이라 하죠. 이 양압기를 사용해서 이 수면 무호흡증을 교정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한테 설명을 드려야지 반대쪽에 이완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인시피언트 NION이라 해가지고요. 인시피언트,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우연찮게 병원에 와서 다른 검사할 때 시신경이 부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이 전혀 없는데 시신경만 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곧
허혈성 시신경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증상은 없는데 시신경만 부어있는 경우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미리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서 당뇨, 혈압 같은 우리가 바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투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가 부종을 줄이기 때문에 이런 부종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가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알테리틱, 이 동맥염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혈액 검사에서 ESR, CRP, 플레이팅 검사 해가지고 이것이 다 정상이어서 동맥염성 허혈성 신경증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써보면서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허혈성 시신경병증, 특히 오늘은 압허혈성 시신경병증에서 알려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고령에서 당뇨, 혈압, 고지혈증 같은 바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절반이 안 보이는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언제 압허혈성 신경증 아니냐 말씀드리면은 바스큘러 리스크 팩터 전혀 없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주가 지나도 계속 시력저하 진행하고 수개월이 지나도 시신경 부종이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한번 또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